반갑습니다. 위정현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세 개의 버블에 대해서 버블이 붕괴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나가 메타버스, 두 번째가 가상화폐, 세 번째가 NFT입니다. 그래서 NFT 버블이 지금 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버블이 꺼진과 동시에 NFT가 이제 제도권에 진입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가상화폐 버블이 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가상화폐하고 메타버스, NFT 세 개를 봤을 때 조금 서로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분명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NFT는 이제 제도권에 들어간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와 달리 두 개, 이제 메타버스는 그 용어 자체가 소멸할 무기에 놓여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소멸하면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었던 많은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 예를 들어서 AR, VR 또는 MR, XR 등등이 이제 분해돼서 각자의 길을 가는 그게 될 거고, 그리고 디지털 휴먼 같은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한 어떤 메타버스적 요소이고 기술입니다만, 예를 들면 로찌라든지 릴 미켈라 같은 디지털 휴먼도 아주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자기 독자적인 어떤 진화와 발전의 경로를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좀 이제 불안한 게, 세계 중에서 가장 지금 불안하게 지금 보고 있는 게 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라는 것도 이번에 이제 최근에 드디어 이제 가상화폐가 버블이 이제 터지면서 이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현재 거의 한 3만 달러 수준까지 떨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약간 반등했습니다. 여전히 예전 같은 그런 어떤 반등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든지 솔라나 리플, 카다노 등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당 정도 적어도 반토막이 난 경우도 있고요. 특히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했던 루나입니다. 루나가 이런 어떤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 즉 가격의 어떤 등락이 심하고 가치에 대한 보증이 안 되는 거죠.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가치가 보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화폐라고 보이는, 예를 들면 보이는 게 아니죠. 이건 대단히 실례고요. 화폐로서 우리가 통용이 되고 있는, 화폐로서 보인다 그러면 이제 미국 US 달러, 중국 위안화 이런 데서 칼 들고 쫓아올 겁니다. 그래서 달러 같은 경우는 닉슨의 금태환 정책, 1971년인가 금태환 정책을 폐기하기 전까지는 금과 연동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가 세계적인 어떤 기축통화로서 자리를 잡고 안정성을 가지고 있었던 게,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가적인 어떤 경제력, 또 미국 기업의 어떤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달러는 금 보유량에 비례해서 찍어낸다는 바로 그 확고한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1970년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닉슨 행정부가, 특히 닉슨이 이 부분 폐기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달러는 그야말로 종이처럼 무한정 찍어내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최근에 강달러가 되는 것처럼 보면, 야, 미국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는 미국의 경제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만약 한국이 달러처럼 찍어내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국이 진짜 찍어내가지고 그게 유지만 된다면 아마 한국의 한화가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아마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원화를 그렇게 마구 찍어내면 이미 그 순간에 한국 원화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인플레로 인해서, 그리고 2차 대전 때 인플레가 심했던 독일 같은 경우 그랬습니다만, 리어커로 이 지폐를 가득 싣고 와서 빵 한 덩어리 사가는, 그게 지금부터 한 10년, 20년 전 남미에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우리 원화가 그런 꼴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금이라는 바로 그런 기능, 이런 기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금이라는 게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돈만을 발행한다는, 그게 기본적인 달러, 금, 태환, 즉 교환을 하는, 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해서 그 가치만큼 달러를 찍어내는, 종이를 찍어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이제 보증수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금의 가치만큼 달러, 종이를 찍어낸다. 종이는 아무 가치가 없어. 하지만 금을 보증하는 하나의 수표, 그런 증표 같은 거기 때문에 달러를 우리가 신용을 하는 거고, 각국의 유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용을 하는 거죠. 근데 가상화폐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과연 그렇다면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걸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그게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가상화폐는 지금 대단히 취약한 구조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근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뭔지 라고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최근에 그렇습니다. 바로 루나 같은 게 스테이블 코인의 테라하고 테라가 들어올 가격을 달러와 1대1로 연동을 시키겠다는 그 발상이었고, 그리고 그 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러니까 가치를 뭘로 니네들은 보증을 할 수 있니라고 할 때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하겠다라는 발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게 붕괴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뭐냐면 금 가격이 폭락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지만 금은 비트코인처럼 그 정도 가격 널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가격적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과 같은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 결국 테라 자체도 금과 같은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면 달러하고 1대1로 연동을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정작 그 금의 기능을 하는 비트코인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똑같이 테라나 루나가 결국 대단히 불안정하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시장에서 루나 코인이 한때 한 60% 가까이 폭락했던, 그래서 한 16불까지, 16.63불까지 떨어졌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코인이. 예를 들면 넷마블의 마블엑스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4월 20일 정도에 비춰서 대개 한 5월 지금 현재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만, 한 반토막, 43,000원대에서 22,000원대. 위메이드 위믹스 같은 경우는 대략 한 4,000, 위믹스의 어떤 위메이드 위믹스 같은 경우는 한때 2만 7,000원까지 가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2,500원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이제 C2X 컴투스 같은 경우도 되게 5,000원 정도에서 지금 그 절반 안도 안 되는 2,200원 정도에 머무르는, 보라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보라의 코인입니다만 1,019원에서 대략 한 반 정도, 570원 정도, 그러니까 전부 반 이하로 지금 떨어져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라는 게 그럼 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화폐입니다. 중요한 것은 화폐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화폐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환에 있어서의 매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화폐를 예를 들면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쌀이 필요하면 우리가 돈을 내면 쌀을 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떡볶이가 먹고 싶을 때 돈을 내면 떡볶이를 줍니다. 이게 이제 교환을 매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조개 껍질이 지금의 어떤 화폐로 진화해왔던 이때 가장 기본적 기능이 이제 교환을 매개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치 척도입니다. 그래서 가치 척도이기 때문에 되게 얼마짜리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불이냐, 1500불이냐, 이걸 보게 되면 되게 어느 정도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그 물건을 또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의 척도로서의 하나의 일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치 저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다는, 화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화폐를 쭉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가치가 증식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즉 가치가 유지되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히 저금을 저축을 한다는 것, 우리가 일정하게 은행에 맡겨서 저축을 하고 한다는 것은 그게 가치가 저장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세 가지의 기능들, 교환을 매개하고 가치 척도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가치 저장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세 가지가 화폐의 기능이라면, 가상화폐의 경우는 유감스럽게 세 가지의 어떤 기능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화폐는 철저하게 투자의 대상, 나쁘게 하면 투기의 대상입니다. 투기의 대상이기 때문에 교환과 예를 들면 가치 척도 등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뭐냐면, 가상화폐를 통용할 수 있는 그런 화폐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금 한 3천만 원, 3만 불이기 때문에 거의 4천만 원 되죠. 비트코인을 가지고 가가지고 밖에 나가 시중에 가서 고등어를 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 가치, 예를 들면 화폐하고 교환을 본다면 거의 4천만 원짜리가 돼 있지만, 비트코인이 시중에 가서 비트코인을 고등어 한 마리를 못 산다는 것 이 자체는 이미
어떤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으로 가장 기본적인 화폐의 기능입니다. 그게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믹스도 그렇고 마블렉스도 그렇고 어느 거나 지금 현재 가상화폐는 전체가 지금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치에 있어서의 저장 기능도 지금 없는 겁니다. 왜? 이게 지금 벌써 단기간에 절반 이하로 폭락하고 어떤 경우는 이미 한 5분의 1로 폭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가치의 어떤 저장의 수단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기의 대상, 그러니까 결국에는 끊임없이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누군가가 샀을 때 누군가가 팔고 그리고 살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살 사람이 가격이 폭락하는 이런 구조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을 경우 이게 네덜란드의 구군의 이야기처럼 그럴 경우는 이제 가상화폐가 결국에는 거의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폭락의 그런 어떤 문제를 피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엔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는 2030들을 보게 되면 참 놀란 게 가상화폐에 대해서 4050까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거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가상화폐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미 투자해서 손실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 이건 아마 조만간 국가적 재앙이 되고 엄청난 정치적 문제로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 차익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구입했는데 가상화폐 중기까지는 엄청난 돈을 벌었고 빠져나간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아마 행운아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기존에 돈을 벌었지만 빠져나오지 않는 사람들 또는 중기 이후에 후기에 진입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난 손실을 이미 입고 있고 주변에 정말 많습니다. 손실을 입고 있지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향후에 가상화폐 폭락은 정말로 한국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에서 정말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